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여시 시즌2의 주생진도요. 안방마님 김혜선입니다. 도영씨 있잖아요. 요즘 제가 제일 얄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본인이요? 도영씨인데요. 아, 접니까? 아, 장난이고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네, 요즘 외국인들의 행방을 정말 알 수가 없잖아요.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네, 그래서 얄미운 사람입니다. 앞에서 키우던 닭을요, 닭을 갑자기 잡아먹고 났는데요. 네. 아닌 척하고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형국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외국인들의 왜 이런 꼼수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오늘 상당하게 많이 다각적인 시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3거래를 연속해서의 흐지부진했던 모습 속에서 오늘 오전 정도 좀 흐지부진했어요. 네. 관망세로 일관하던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현선물 쪽에 맥도덕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네. 급락 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하나가 더 남은 것 같으니까요. 잠시 뒤에 두 멘토분들과 함께 오늘장 점검 짧게 해보도록 하기 전에요. 혜선 씨 오늘장 정리 좀 해주시죠. 제가 간략하게 다시 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밉상 왕은요,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시총상위 대형주 위주로 오늘 매도를 했고요. 그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30포인트 급감하면서 오늘 종가 182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요, 100엔대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전국 불안 탓에 두바이유가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켰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역시 개인들의 매물 부담이 가중되면서 오늘장 520선 턱걸이 했습니다.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네. 시장 자체적으로도 위축되는 또다시 추가적인 하락 부분이 나타났고 네. 그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에서 대외적인 변수에도 좀 위험성이 도래가 됐네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시가총액에서요. 코스피 시장을 대놓고 보면요. 1위부터 15위까지요. 정말 물들었어요. 네, 파란색입니다. 네, 파란색으로 빨간색 물들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빨간색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파란색으로 15위까지 모두 다 동반하라. 조금 시장이 압박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압박된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저희 멘토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스튜디오 어떤 분들 출연했는지 볼까요? 멋쟁이 양순모 멘토와 그리고 신창아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들 거면 이왕이면 붉게 물드는 게 주식시장에는 좋습니다. 파란색 피는 좀 없거든요. 붉은색으로 열정을 가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상당히 위축되는 부분, 웻도덕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파생시장이 개인 포지션들을 죽이기 위한 패러다임 속에서 시장이 갇히게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장 어떻게 봤는지 이 두 분들한테 짧고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양소모 멘토, 네.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같은 장은 사실 크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재미없었던 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미없는 장이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목소리도 재미가 없었네.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지금 이제 시장 자체는 우리가 이제 1870포인트 구간대에서 시장의 저항을 맞을 겁니다. 그래서 1870과 1880 구간대에서는 좀 현금 비중을 다시 늘려놓고 시장에 대한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이견을 좀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시장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 그러니까 거래소 기준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파생 시장에 좀 연동된 좀 강한 드라이브가 나왔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심심하고 재미없는 장이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양승모 멘토 의견에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흑진주들이나 좀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있을 개별 거예요. 종목 장세들이 분명하게 이 숨은 뜻 속에서 네. 위축된 장세에서도 가는 게 좀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신청하 멘토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건물 화장실이 여의도 쪽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 화장실을 우리 건물에서 안 나고 옆 건물로 갑니다. 여의도 쪽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한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참 기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관들이, 물론 기관 펀드 매니저들도 자기들의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누구 돈을 따먹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 돈을 너무 따먹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분봉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저 처음 봤습니다. 비코즈 왜냐하면, 한 번도 반등 없었어요. 네. 반등이 없었는데, 이 부분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최고가 242에서 236 웃깁니다. 왜 웃기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 12포인트 뜰 때 선물이 플러스 0.3밖에 안 떴어요. 어제. 그렇죠. 오늘은요 아침에 6포인트 빠질 때 선물이 3이 빠졌어요. 그래서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원망스럽고요. 제가 볼 때는 기관들
그리고 여의도 계시는 분들, 기관도 여의도가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의도 있는 분들은 밥값을 좀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 자체가 뭐 크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 장 자체가 이미 상승해서 떨어질 자리에서 사실 뭐 떨어졌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주가의 하락폭에 38% 반등 이후에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런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만 방금 말했죠. 호가 공백에 의한 이런 부분 조금만 받치면 이렇게 이제 피가 안 흘리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을 조금 한번 보살펴봐야 되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뭐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방송으로 오기 전에 여의도에서 지금 미팅을 좀 하고 왔었는데 네. 여의도 분위기도 상당히 좀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좀 방긋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오늘장 점검 짤막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이슈앤토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결국 국내 증시는요, 외국인의 매도세에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들어오나 싶으면 나가고 악성 리포트를 빌미로 국내 증시를 팔아버리는 상황. 정말 외국인들은 결국 국내 증시를 떠나는 건가요?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어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증시는 보합권을 등락하고 있습니다. 7월 5일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사랑하시는 신청한 멘토가 나와 계시니까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오늘 중국 비제조업 지수가 53.9로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중요한 미국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죠. 지표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증시 쪽인 내용을 좀 보니까요. 네. 뭔가 이제 시장을 살펴보면 분명히 퍼즐 맞추기가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요. 근데 사실 퍼즐 맞추기는 없어요. 결국 퍼즐 맞추기라고 한다는 건 7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네. 포지션 정리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신규 구축 상태가 좀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외국인들 사실 현물 시장에서 위치를 보면 유가증권 시장이 2,300억대의 매도, 매도폭이 좀 진정돼 있죠. 지수 네. 하락 부분 대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2억대의 매도 부분까지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보면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 있었나 싶은데요. 네, 궁금하네요. 네, 어제 들었죠? 우리 외국인들 오늘 조금 제 얘기에 좀 살짝 위축됐나 봐요. 한대 딱 때린다고 하니까. 네. 악성 레프트 발표하고 나서 이제 조금 쉬어가는 양수 모멘토 도대체 이 부분도 오늘장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외국인들이 떠난 이유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이 떠난 이유는 이제 자국 내의 경제 지표가 많이 이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되는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자국 내 쪽으로 이제 자금이 이제 흘러 다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결국에는 뭐 양적 완화 이제 조기 종료로 이제 자국으로 이제 자금 이동이 나타나면서 우리 국내 시장에 그런 이제 큰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이제 들어온 이제 자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보여주었다. 더불어서 지금 들쑥날쑥한 이런 해외 증시에 대한 영향, 그리고 거래 대금이 부족하다라는 것, 즉 호가 공백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조금만 시장을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지수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웹도독 현상이 계속 나타나면서 시장을 드리블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지금 우리 국내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파생과 지금 연계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시장을 하반기를 좀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지금 프로그램을 통한 지수에 대한 베이시스를 통해서 지금 이제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지용군 다시 불러오기 위한 그런 작업 중에 하나의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양수 모멘토? 네. 여기서 웹도독 현상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이제 웹도독 현상이라는 것을 공부해볼까요? 일단은 공부해봐요. 네, 알겠어요. 네, 웹도독 현상이라는 것은 일단 이제 선물 시장과 코스피 200 시장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코스피 200이 몸통이 돼서 흔드는 겁니다. 몸통이 흔들리면 이제 꼬리가 흔들리죠. 네. 근데 이 꼬리를 이제 선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몸통이 흔들려서 꼬리를 흔드는 시장이 아니라 꼬리를 흔들어서 몸통을 흔드는 시장이다. 즉
작은 움직임에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흔들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양손님부터 외국인들이 떠나는 이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가장 큰 것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일본발, 그러니까 이제 엔저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지수의 상승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지수를 가지고 논다라고 보시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지금 엔달러 부분에 이제 영향력 수출 기업 중에 이제 뭐 자동차 업종 자체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양승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인덱스 등의 엔달러 현상에 대한 위축분은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3분기와 4분기로 가면서도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2분기는 이제 끝이 났고, 이제 3분기와 4분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악영향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증권사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 현대차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도 주가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반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일단은 이 현대차로 지금 지수를 계속 들었다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의 움직임을 놓고 보더라도 이 파란색 선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움직이는 그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중 자체가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이 반복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계속 패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이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의 를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매도 공세를 계속 펼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파생과 연계되어진 그런 흐름들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제 지수를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수익 구간을 계속 창출하게 되기 위한 인위적인 좀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은 결국엔 지수에 대한 연계가 집중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네. 3, 4분기에 이제 자동차주 등 다른 대형주들이 약세로 간다면 이제 사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현대차나 기아차는 지금 보지 말자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엔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네. 지금 최근 들어서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환해지를 할 수 있는 국내 기관과 그리고 그 외국인 투자들이 쉽사리 좀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완성차를 공략하기보다는 자동차 부품주 쪽이 좀 더 해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처음에 또 이 네. 자동 완성차들 뭐 워낙 부정적인 시각으로 생산성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그 부분 빼고요. 지금 이게 바닥 징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로 양승 모멘트와 같이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자동차 업종. 글쎄요,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뭐 말을 자꾸 직설적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 돌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때 코스닥 이제 550 올라갈 때 그때 뭐냐면, 여러분, 이 코스닥 시장이 여러분 아마 공동모지가 될 것이다. 그때 뭐 혜선 씨는 없었고요. 네. 네. 내가 왜 그러냐면, 신용이 5조 2천이면 신용 1조 이상 내가 줄어야 된다. 내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말 네. 안 들어가지고, 하는데 한번 두고 보이소. 맞나? 맞았죠. 그런데 사실 뭐 제가 요즘 휴대폰 사실 기본요금 3,300원짜리 씁니다. 아직도 그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거는 거 받는 거 안 되고 문자만 받을 수 있는 거. 네. 예, 왜? 코스닥이 폭락하고 엄청난 많은 분들 10명 중에 9명이 물이 졌나. 이제 10명 중에 1명은 욕전 나옵니다. 네가 떠들어가지고 코스닥 빠졌다. 네. 작두는 안 타셨죠? 예,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코스닥이 여러분 보다시피 그때 이제 제가 480 간다 했는데 가버렸어요. 저도 뭐 깜놀이였습니다, 사실. 깜놀인데 이 코스닥이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신용 많은 코스닥 종목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한다. 뭐 자꾸 옆에서 이제 진정하겠습니다. 하긴 하는데 코스닥이요. 이거 악질입니다. 왜 이게 누가 악질이냐면 기관이 악질이에요. 내가 여러분 왜 코스닥을 조심해라 하냐면 신용이 자,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습니다. 코스닥. 자, 한번 보십시오. 김도영 멘토님. 코스닥이 담보 부족이 납니다. 코스피 네. 팔아가 코스닥에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안 넣죠. 안 넣습니까? 네. 넣습니까? 코스피 팔아서요? 코스피 팔아서 저 코스닥에 넣겠죠? 자, 코스닥이 깡통을 차면, 양승호 네. 멘토님. 코스닥이 깡통을 차면, 코스피를 팔아가 정상적으로는 안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정상인은 안 넣는다고요. 예. 전 그래서- 정상이 아닌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넣으면서 그때 이 신용이 풀릴 때 뭐가 있냐면 그때 우리나라가 6년 8개월 만에 거래량이 최저였다. 결론은 네네. 뭐냐면
계속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관점이었거든요. 네. 그때 코스닥을 거래 없이 올려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기관들이 있는 코스닥을 거의 다 풀어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뻐꾸기 증권방송들이 이구동성으로 코스피 난데 코스닥 맞댄다 걔가 코스닥을 코피를 빵빵빵빠레를 했죠. 네. 빵빠레한 후에 그때가 있습니까? 기관은 끊임없이 팔고 개인들은 끊임없이 신용을 걸었습니다. 그 신용이 빠지면서 여러분 550 이하 가면서 주가가 그때부터 담보 부족이 나니까 그때 급속히 삼성전자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쌍두마차거든요. 주가 코스피가 되고 코스닥이 뜰 때 코스닥이 급락이 안 나오죠. 코스닥이 급등이 나고 코스피가 부가 되면요. 이 주식 꼭 사고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장의 전체 무너짐 효과 근본은요. 코스닥 신용에서부터 있습니다. 코스닥 신용이 지금 1조 2천억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근본적으로 거래량이 적었다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 주가가 거래량이 제일 먼저 우선인데 거래량이 줄었다 할 때 거래대금이 최저다 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고를 했는데 네. 안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떠난다. 뭐 떠나든지 안 떠나든지 외국인은 우리 한국 시장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안 떠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코스닥 때문에 이 장 자체가 좀 무너진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요. 일단은 우리 그 신창한 멘토님께서 580포인트 구간대에서 시장에 이제 고점이 왔다. 그리고 코스닥을 이제 조심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은 저도 이제 정말 좋은 타이밍 때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네. 이제 6월 달에 이제 480포인트를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아침 방송에서도 480포인트 그리고 시장에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이런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지금 코스피가 올라오는 것보다요. 코스닥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30포인트 구간대에서는 물론 매물 저항이 많습니다. 550포인트도 강력한 저항선이 많은데요. 저는 이 구간을 뚫린다면 오히려 코스닥은 유동성 장세로 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는 이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이 월봉 차트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코스닥이 제가 월봉 차트는 지금 코스닥 역사상 처음으로 나오는 120일선이 있습니다. 이 120일선 위에서 지금 5일선과 60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정배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자, 거거든요. 양승호 그 스캔한 화면을 조금 크게 해서 크로스가 나는지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 121선이 지금 이 검은색 선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딱 코스닥 역사상으로 코스닥 121선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선입니다.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요. 이 코스닥 자체는 이게 배열 자체가 깨지기 위해서는 약 1년 이상, 최소 18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시장은 쉽게 코스닥은 이제 무너질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 이번에 시장이 투매가 나왔을 때 개인 투자들이 같이 자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빠졌던 그 물량들을 고스란히 물량들을 캐치해냈단 말입니다. 그 물량을 누가 가져갔느냐? 바로 외국인들이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그 잠시 뒤에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물량들을 파느냐? 절대 안 팝니다. 그리고 왜 지금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닥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지수를 들었다 놨다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둔다면은 오히려 지금 그동안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보여줬던 그 이격을 이제는 현과 아우가 동시 조금 더 이제 그런 이격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신창원 멘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붕괴 이후에 유가증권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증시가 연출될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이고 양승모 멘토는 이와 다르게 현재 현과 아우가 같이 가는 것엔 동의를 하지만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 부분이나 수익 구조에서는 코스닥의 매매 트레이딩 더 빨리 간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빠르다. 코스닥이 좀 더 수익 구조에 빠르다. 네. 자, 분명히 제가 시청자분들이 지난주 수익을 말하다 수요일 날 로컬라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네. 코스닥도 지금 팔면 그거는 변태다 내가 분명히 네. 찍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코스닥이 반응이 더 빠릅니다. 지금 이 창 한번 비춰보십시오. 코스닥이 과연 최근에 10일 동안 얼만큼 샀는지 한번 보십시오. 과연 10일 동안. 자, 1개월 채워버리고 최근에 코스닥이 과연 양승만 멘토가 말씀했던 대로 그렇다면 순 금액을 봐서 코스닥을 최근에 5일 동안 굉장히 많이 샀어야 되죠. 네. 많이 안 샀어요. 그냥 비추세요, 화면. 안 샀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요. 이 코스닥 자체가 이번에 반등이 그냥 뭐 외국인 사갔더니 외국서 산 자리가 없습니다. 방금 또 지었는데 산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됐냐면 호가 공백에 의해서 그냥 점프해가 떴습니다. 이 점프해가 떴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먹혔냐면 5일 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여러분 코스닥도 뭐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근데 코스닥이 이번에 빠지다 어떻게 빠진 줄 압니까? 시가총액 종목이 많이 안 빠졌습니다. 네, 신용 맞습니다. 많은 종목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1등 주식 사십시오. 1등 주식. 물론 코스닥이 셀트리온 젠백스가 10등 안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물미기인데 제가 볼 때는요. 아래 3일 전에 토픽 뉴스가 뭔 줄 압니까? 어떤 거였나요? 김정민 의원님. 어떤 거요? 금융감독원 연봉이 1,163만 원이었습니다. 9천. 네. 금융감독원이 젠백스하고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금융감독원 지금 밥 먹어 볼 건데 확실하게 하시라고 월급을 많이 받으면 당신들이 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자, 일단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 수 여기서 그냥 마무리 좀 지어보겠는데요. 두 분 다 1번 일단은 7월 증시 잠시 뒤에 뭐 전략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하겠지만 네. 일단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동반해서 간다. 그런데 그 부분 속에서 이제는 좀 견뎌낸 부분에서 디딤돌을 만들어내겠지만 신창환 멘토는 유가증권 시장의 코스피 장세로 갈 것이다에 한 표를 좀 더 강하게 주셨고 양순모 멘토는 아니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코스닥 장세로 갈 것이다. 수익률 게임은 코스닥이 더 위다. 라고 했어요. 자, 이 결과는요. 네. 실적 발표와 시점으로 맞물려서 시청자분들의 몫입니다. 만약 이 두 분에게 어떠한 한 표를 주실지는 따라서 트레이딩을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자, 힘듭니다. 힘들어요. 네, 우리 멘토분들 조금만 진정해 네, 주시고요. 첫 번째 이슈 좀 마무리 네. 짓고요. 다음 이슈 살펴보자, 혜전 씨. 네, 다음 이슈는요. 2분기 실적 시즌이 멀지 않았죠. 이 곧이죠,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이제 가이던스를 내놓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목이 이 삼성전자에 집중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가요? 삼성전자가요. 상당히 이 실적 발표를 할 때쯤 상당히 그 색깔론이 좀 있었어요. 발표만 하면 징크스가 나옵니다. 어떤 징크스인가요? 좋게 나와도 나쁘게 나와도 음. 나는 내 갈 길을 나홀로 간다 하락으로 나옵니다. 답답하죠. 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권 최고 위로 했지만 그 전에 이 징크스에 또 우려감이 있어요. 시장이 워낙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다시 내려오게 되면 네. 더 투자팀이 위축되면 불안한 것 같은데요. 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실제로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전부 다 공존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부분들과 기관들의 이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국내 주식시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과 또 삼성전자의 그 실적이 우리 국내 그 경기에 대한 그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의 좀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이번에 갤럭시 S4에 대한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살짝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보다 예상보다 그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좀 대조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좀 일괄적인 매도로 보여주고 있고 네. 이것을 파는 거에 대한 명분을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은 그래 너네 팔아라. 하지만 나는 더 싸게 살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매수적기다. 라고 접근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수에 대한 밸런싱을 맞추면서 물론 파생에 대한 어느 포지션 구조를 만든 이후에 주가를 반등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이번 주 금요일 날을 징후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잡아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네. 근데 뭐 갤럭시 S3 나왔을 때도 뭐 판매 부진 때문에 실적 네. 안 좋을 거같는데 바로 노트2 출시해버리면서 실적 그대로 갈아엎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갤럭시 노트3 뭐 9월달 출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징크스 자체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적 발표 가이던스 좀 체크해 볼 필요 있습니다. 신청하면 또 예. 아이러브 삼성전자 뭐 인정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솔직히 좀 창피하죠. 예. 신청하면서 빨리 사세요 하세요 맨날. 잡주됐어요 삼성전자가 신청하면 또 때문에 단타만 쳐갖고 5% 단타.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제가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저 사람은 삼성전자 사실 삼성그룹하고 사돈 맺자 해도 안 맺습니다. 네. 그 집하고 우리하고 틀려요. 사실 그 삼성상회가 삼성상회 있을 때 경북에서 제일 부잣집 우리 집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네. 네. 진짜입니다. 네, 확인할 수 없으니. 예, 진짜입니다. 네, 아니, 알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요. 네. 그때 경북에서 우리 집이 제일 부자였습니다. 진짜입니다. 국신역에 가고 북부정류장하고 안전택시 우리 거라서 진짜 물어보면 다 합니다. 네.
그때 삼성상에 손바닥만 했어요. 서문시장에서. 진짜입니다.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동성로고 그건 서문시장 동네였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빠진 거는 실적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선물의 연동대가 팔았습니다. 선물의 연동대가.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여러분 많이 팔았는 것 같죠? 0.8%밖에 안 팔았습니다. 보유분에. 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를 선물하고 똑같이 팔았습니다. 선물하고. 선물 연동돼가지고 선물 만긴 날 6월 만긴 날부터 만기까지 계속 삼성전자 팔았습니다. 팔아가 제가 그때 301평에서 481평 브레이크 들어서 481 브레이크 들었습니다. 우리 한주가 481 브레이크 안 듣는 경우는 대세 하락이나 실적이 적자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날 빼면서 첫째 모건 스탠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삼성전자 추정 실적이 1조 한 2천억 정도 줄어들 것이다 했습니다. 최고 실적 부러진다 그랬죠. 예. 최고 줄어든다 했는데 제가 볼 땐 삼성전자 그래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안 들을 것 같냐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통한 소리다. 그 휴대폰 부품 중에 독과적인 회사, 누구랑 어느 회사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4가 적게 나왔는데 갤럭시 3를 속된 말로 후려 퍽 푸고 있어요. 네. 정통한 소식통입니다, 이거. 내가 네. 알기로.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실적이 이번에 하라고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물론 삼성전자가 나는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주가 올라간다 해놓고 삼성전자 나쁘게 본 사람 나 이해를 못하겠다. 시가총액이 이게 코스피 200 중에 시가총액이 거의 25에서 30인데 네. 삼성전자 25에서 30이 안 올라가고 왜 주가가 올라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그걸 이해를 수학을 왜 배워갈 습니까? 그 수학을 미분으로 배웠습니까? 적분으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주가를 좋게 본다는 전제적인 조건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지금 안 올라갈 수가 없던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빠질 때 선물하고 연동대가 빠진 그런 부분인데 네. 저는 이번에 실적 발표가 방금 우리 김도영 멘토님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으나 나쁘나 주가가 빠진다 했는데 저는 그 이번에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 없느냐면 이미 빠졌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이 서로 경계 때문에 1조도 안 걸었어요. 1조도. 보통 이게 한 2조에서 2조 5천 그러면 사고가 터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전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에는 부담 없는 그런 해피한 가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부분의 우려감 때문에 급락과 지수 조정을 연동시킨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파생 쪽의 포지션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수를 끌어내리기 위한 하나의 원인 퍼즐이었다. 신상한 멘토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정신이 좀 또 계속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실적 시즌이 이제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겠죠.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을 때 시가총액 상위권의 실적조차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한 대 맞고 두 대를 맞다 보니까 멍이 시퍼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삼성전자의 실적 한편으로 있는 저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서프라이즈가 더 나오기를 긍정의 신호탄 기다리겠습니다. 저도요.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중국의 비제조업 PMI 지수가요, 53.9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3개월 연속 하락해서 제조업에 이어서 서비스업의 성장 둔화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시장은요, 이번 주 5일에 나오는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를 또 주목하고 있는데요. 도영 씨, 네. 앞으로의 향방이 또 궁금해지네요.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게 우리가 몸으로 느껴집니까? 절대. 여러분들께서 명동을 가보셔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예전 대비해서 많아졌는지 보십시오. 없습니다. 환가치 부분 때문이라는 핑계도 있을 수 있고요. 일본 관광객이나요. 그만큼 뭐냐면 중국 자체의 현지인들, 소비를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네. 현재는 많은 나들이를 안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 부분을 보면 뻔할 수밖에 없는 경제의 지금 둔화 성장세.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 혜선 씨가 잘 얘기해줬어요. 중국발 지표가 부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았다. 네. 자, 핑계를 만드는 무덤일 뿐입니다. 정말요? 이제 중요하게 나올 거는 결국 미국발의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서비스업에 가장 많은 고용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양승호 멘토. 네. 그렇게 지들이 대국이라고 얘기했던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성장은커녕 둔화로 점점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경제지표 개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주가를 올렸다가 또 네. 다시 안 좋다 나오니까 또 다시 주가를 빠졌다가 막 네. 진퇴양난인데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요 며칠 동안은 미국이 양적 완화 이제 조기 종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몸살을 앓고 나니까 이제는 중국입니다. 이제 중국 악재는요.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국 악재는 15일 전후로 좀 풀린다는 이런 증권가의 정설이 있거든요. 네. 15일 전후로요? 네, 어떤 15일 기준이죠?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악재가 나왔다라면 그 악재가 이제 15일 안으로 다시 해소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중국에 네. 이제 그런 정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주가가 멈췄었는데요. 사실 은행이 중국의 은행 돈이 일단은 멈췄다라는 것은 일단 나라에서 돈을 안 푼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중국 은행은 일단 모두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유동성 위기, 결국에는 유동성 위기에도 돈을 풀지 않는다라는 것은 중국이 뭔가 하나의 자신감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인플레이션 혹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거품을 빼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미국도 유동성을 풀어놨던 부분들을 양적 완화를 조기 종료하면서 자금을 회수를 하죠. 그리고 자금을 안 풀죠. 중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장도 지금 시장에 돈 안 풀겠다. 이렇게 지금 배짜라 나오고 있다는 것은 중국과 미국 모두 지금 내재적인 지금 자신감이 깔려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거든요. 양승범 그게 네. 사실입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네. 뭐 중국은 정부에서 5분 안에 기준금리를 CD 기준금리를 제로로 만들어보면 5분 안에 바로 내려간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공산국가입니다. 사실 이제 중국 가고 싶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결국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지표 이런 큰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장은 어차피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중국장이 한번 주가가 6월 25일 날에 6%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장 막판에 1시간 남겨놓고 6% 같이 쫙 하고 땡겨 올려버리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오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 신나게 2% 정도 쫙 한번 다이어트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또 윗꼬리로 쫙 달고 다시 2% 다시 상승을 해주는 이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일단 중국장도 이제 서서 이제 반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신차원 멘토. 예.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 그래도 뭐 G2 강대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경제 지표들을 보면 동행 지표들이나 선행 지표들 자체가 조금 위축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십니까? PMI 지표를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PMI 지표가 뭐냐면 이제 그 원자재 사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PMI 지표가 오늘 뭐 중국이 제가 보니까 0.7p 정도 떨어졌는데, 네. 우리가 그 0.7p 떨어진 걸 보면 안 됩니다. 네네. 숲을 봐야 되거든요. 네. PMI 지표가 보통 이제 대국 같은 경우에 45, 보통 뭐 50은 화랑이라고 봅니다. 화랑. 네. 40 이상 되면은 경기가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 기준 해가지고 보통 한데, 지금 중국 PMI 지표가 4개월 내로 제일 낮아졌다는 거지, 지표가 50.01이에요. 네네. 이게 경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중국 한번 가보셔서 경기가 나쁜 게 아니고, 경기가 엄청 좋다가 약간 나쁘다는 거지, 그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 PMI 지표 50이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래서 자꾸 갖다 붙입니다. 내가 볼 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연예계도 시끄러운 거 많이 나고요. 하는데, 연예계 되게 할 게 없는 모양이에요. 축구선수하고 8살 차이 결혼한 그거만 3번 내고 나오는 거 보고 신경질 나는데, 네. 지금 주식 빠진 걸 토픽 뉴스로 9시 뉴스에 다루는데 그게 뭘 중요합니까? 나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전 국민 1000만 명, 유권자 1000만 명이 하는 정권을 일단 뉴스에 놔야 되는데, 누구 연애하고 결혼, 그게 뭘 중요하냐고. 그럼요, 시점은요. 그래서 네. 내가 볼 때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중국이 40개월 좋아졌다가 4개월 조금씩 줄었어요. 그 종합적으로 50.01 확장 국면이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4개월 때 조금 줄었다고 그게 중국이 경쟁이 나쁘니까 안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실업자 지수 보면요. 계속 실업자 지수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미국이 딱 나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주택 지수가 지금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굉장히 산업 한쪽 설렁아리니까 주택이 안 좋아요. 그 부분만 빼놓고 미국도 전체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문제되는 게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그 주식들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빠졌다 이거라. 빠졌는데 많이 안 빠져. 네. 친저가 갱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그거보다 신고가 갱신도 하지도 못하고 빠질 때 더 많이 빠진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내가 볼 때는 작당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너무 악재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지나고 나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주식 뺏어가지고 다 뺏으려고 하는 작당이니까 거기에 쏙지 마라. 옛말에 있잖아요. 미국을 믿지 마라 하는 거예요. 예,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신상멘토의 의견을 좀 정확하게 좀 들어봤고요. 양승모멘토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좀 네. 말씀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제 바로 이제 발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고용지표 부분을 가지고 본 베네케의 발언들, 조기 종료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비농업 부분, 그 어느 때보다 서비스업의 고용이 가장 많이 확대되어 있는 미국 입장에서 만약 예상치 상해가 나왔을 때 받아들인 시각, 그리고 하회에 나왔을 때 받아들인 시각, 좀 간단 명료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은 지금 유동성을 푸느냐 마느냐가 좀 더 핵심적인 포인트로 잡혀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결국에는 고용지표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경제적인 전반적인 부분들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국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좀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일단은 조기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벌써 이사를 내비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크게 뭐 좋게 나왔든 나쁘게 나왔든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이 빠진다면 그냥 그만한 그냥 명분만 주고 다시 한번 시장을 제갈 길로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럼 핑계와 명분을 대기에는 그만큼 5일날 발표되고 있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는 의미가 없다. 일단은 뭐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인 악재, 그러니까 뭐 짧게 그냥 거쳐가는 그런 순리 정도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장 이슈앤토크 여기서 좀 마치고요. 네. 오늘도 증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 속에 오늘 사실은 뭐 연예인들 내용이 좀 많았어요. 정신 없다 그러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저희에겐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요. 미스김이 오늘도 어김없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무성한 이야기들 체크해볼까요? 증시 뒷담화 가볼까요? 셀트리온이 대차잔고, 즉 공매도 세력의 진절머리를 쳤었죠. 네, 현재 그 공매도 세력이요, 이번에는 SK로 이동했나 봅니다. 현재 SK 하이닉스가 대차잔고가 26개월 만에 최고치 약 1조 2,600억 원을 넘었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 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셀트리온이 공매도 세력과의 한바탕의 진흙탕 싸움을 했고 네. 이겼었죠. 다시 한번 급등을 나오고 나서 재상장 이후에 이제 또 위험성이 도래되고 다시 제자리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국민주나 다름없는 종목에도 꽉 그쵸.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대표적인 국민주인데 공매도 세력 왜 잘 가던 하이닉스 치킨 게임의 승자였고 또다시 하반기에 실적 가시권까지 들어왔는데 양승호 멘토 왜 공매도 세력의 타겟 먹잇감이 된 겁니까? 일단은 저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뭐 대차잔고가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국내였고 잠깐 이제 홍콩에 나가 있는 사이에 외국인들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바로 7월 2일 날에 외국인들 리포트 매도 의견이 나오면서 8% 정도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 웃긴 놈들이 지네들은 이거 팔아라. 그리고 안 좋다라고 해놓고서 오히려 물량들을 샀죠. 오히려 더 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호가창과 이 수급적인 동향만 놓고 본다면 완전 개인들을 호구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화면을 하나 같이 보여드릴게요. 결국에는 지금 여기 파란색 선은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이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놈들은 지금 주가가 지금 매도 시점이라고 해놓고서도 지금 물량들을 더 삽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앞으로 그리고 그전에 보여주었던 이 행보를 놓고 보았을 때 결국에는 자 개인들아 빨리 물량 내놔라. 그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더 긍정적인 것은요. 사실 지금 디램 가격, 지금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 종목을 같이 볼 때는 디램 가격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디램 가격 지금 하락에 대한 조짐이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DMX 차이 드림 익스체인지 차트에서도 보면은 현재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신용 비율이 약 1% 정도 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신용 비율도 크지 않고 지금 무난한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더불어서 오늘 또 이상한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뭐 나왔어요 또? 네, 오늘 또 삼성전자랑 네. 또 SK 하이닉스랑 또 특허에 대한 부분도 서로 네네. 교환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네. 또, 네, 알아요. 또 시장에 또 나오더라고요. 네. 결국은 어제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내고 또 오늘은 또 좋은 먹잇감을 또 입맛을 다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좀 단기적인 기간 조정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실적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 이은 그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심자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워낙에 근데 그동안 시장이 6월달에 시장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조금 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견조한 모습 속에서 지금 일단은 털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자를 먹는데 개미가 붙어 있어요. 이걸 털고 먹겠습니까? 그냥 먹겠습니까? 그냥 먹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털고 먹죠. 저라면 그냥 먹고 싶습니다. 보통 털고 먹는다라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이 SK 하이닉스도 그런 수순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들의 그렇게 털이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가 같이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은 모두 개인 투자자의 자금입니다. 그만 좀 합시다. 그래서 양승모 멘토는 SK를 사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말아야 한다는 포트에 건가요?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사던 자리에 네. 놓여져 있다. 결국은 겁먹지 말고 주가를 더 좋은 가격을 준다면은 오히려 계속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차원 멘토. 예. 셀트리온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SK 하이닉스 매년 꼭 이렇게 개인 투자 발목 잡은 타이밍들이 와요. 왜 그럴까요? 사실 저 오늘 칠렸는 거 아시죠? 네네. 네, 칠렸습니다. 네. 하이닉스 칠렸는데요. 저는 저는 삼성 그룹을 별로 진짜 안 좋아합니다. 워낙 이제 아주 제가 삼성 보통 전쟁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거의 복제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 보는데, 제가 볼 때 삼성 그룹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요. 삼성 그룹이 하는 그 형태를, 영업 형태를 보면 피를 말르는다 이런 스타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표적인 예를 봅시다. 삼성이 그 사이 이제 애플하고 특허 전쟁에서 한 1조 정도 물어줘야 된다. 이러니까 삼성이 그래 1조 물어주겠다. 그 다음 뭐 현조합니까? 네. 부품 하나당 0.5%만 올리면 1조가 된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글로벌 보통 우리가 비싼 스마트폰은요. 예를 들어서 갤럭시 4 이런 데는 퀄컴 칩을 씁니다. 근데 이제 보통 B급 같은 갤럭시 중에도 뭡니까? 좀 유니온이라든지 이건 떨어지는 거는 보면. 네, 노트2가 이제 노트 그랜드가 나오듯이. 그랜드, 이건 AP카죠. AP 칩인데, 네. 그걸 이제 삼성 칩을 많이 쓰는데, 근데 그 삼성 칩을 일사불란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한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삼성이 많이 점령하고,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충 만드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이 정확한 정보입니다. 네. 왜? 근데 누구는 말은 뭐지만 그 자리에 내가 있는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네. 삼성 거짓말 같지만요. 하이닉스 2천 공장 개발팀 안에 가보면요. 전 세계 글로벌 휴대폰 업체들이 삼성하고 비스끼리끼리하게만 만들어라. 가격 불문하고 사겠다. 줄 서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이거 아닙니까? 알면 안 돼. 고발하세요. 내가 줄 테니까. 정확합니다, 이거. 네. 심지어 애플까지도 와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입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를 방금 양승호 멘트 방금 했는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저 하이닉스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이닉스. 이거 국민을 완전 깡통차게 만든 주식 아닙니까, 사실은. 네, 이게요. 그렇죠.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지금 공매도를 하는데 공매도 이거는 짜고 치는 공매도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셀트리온 우리 무슨 원장입니까? 첫 방송이었죠. 네. 양 원장입니까? 네, 남 원장님과 제가 셀트리온 추천해가 폭락을 했는데 그때 제가 했죠. 나쁜 놈들이다. 무조건 사라. 빚내야 사라. 이랬는데. 오늘은 한 3배 정도 혈압을 올리셔갖고 하셨죠? 예, 3배 내가 거품 물었습니다. 이 나쁜 X들이라고 했는데. 네. 나 공매도 이야기는 안 하랍니다. 네. 공매도 이야기하면 혈압약 먹고 넘어질 것 같은데. 네. 안 하는데. 나쁜 놈들이니까 여러분 공매도 무시하세요. 무시해도 되고. 이럴 때수록 뭡니까? 단순하고 무시하고 지적인 종목. 그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네,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SK 하이닉스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되었느냐, 제 악몽에 또 재현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쓸데없는 내용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만약에 신규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하나하나 모아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순하게 셀 SK 하이닉스라는 이유 때문에 악성 레포트 때문에 하락했다라면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두 멘토의 의견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혜선 씨 다음 이슈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이슈도요. 첫 번째 이슈랑 좀 이어가는 내용인데요. 아, 이 그래요? 악성 리포트가 우리 증시를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블랙록 있잖아요. 이 자산운용사, 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한국 주식이 싼 편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장난합니까? 예? 뭘 싸다고 얘기하고 악성 레포트 내고 싸다고 얘기하고 그건 뭐예요? 뒤에서 뒤통수 한 대 빵 때리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목 작게 이렇게 장난치는 겁니까? 그럼 싸면 사세요. 예? 사세요. 우리나라 갖고만 하지 마시고 네. 분명히 매수를 좀 하십시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사게끔만 유도하지 마시고요. 본인들이 먼저 싸다고 생각하는 전략을 썼다면 의견에 맞게끔 강력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사놓은 거 아닐까요? 수급 보고 얘기하세요. 네, 네, 양승 알겠습니다. 모멘토. 네. 이거 싸다고 말만 한, 뭡니까, 이거 도대체? 악성 레포트가 뭐가 다릅니까, 이게? 사실 요즘에 외국인들의 리포트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사라 혹은 팔아라 해도 외국인들은 지네들이 먼저 짜고 치는 이런 모습들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지금 악성 리포트들 특히나 요즘에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에서 지금 요거 주가 위험하다 혹은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다 혹은 매도 의견이다 라고 나오면요, 요즘에 기관에 다 잽쌉니다. 그냥 일단 팔고 봅니다. 일단 주가를 기본적으로 매도 의견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네. 사실 요즘에는 한 10%는 기본으로 좀 빠뜨리고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작년부터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있던 그 증권가의 리포트를 놓고 보면요, 하루에 나오는 리포트만 하더라도 수백 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통계치를 놓고 보면 1000개 정도 나옵니다. 이 1000개 중에서 전부 다 매도에 대한 그 이견은 하나도 없었고, 네. 전부 다 매수에 대한 이견을 놓고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주가가 빠지니까 오히려 이제는 매도에 대한 이견을 서서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악성 리포트에 의한 주가의 하락이 나왔을 때 네. 그 기업의 주가 청산 가치보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네. 그 기업들 악성 리포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에 대한 수급 주체가 살아 있다라면 혹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붙어 있고 숨을 쉬고 있는 종목이라면은 그 종목들은 반드시 그 자리가, 그 악성 리포트가 나오는 주가가 빠진 자리가 오히려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면서 이번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신청한 멘토는 예. 이 뒷담화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글쎄요, 이 사람 기사를 제가 방금 보니까 네. 우리 전형적인 우리 증권 전문가들 양다리 걸치는 전략을 딱 쓰고 있네요. 항상 자기 빠져나갈 구멍. 네. 애나 약세가 변수이긴 하지만 크게 발목을 잡지 않을 것. 만약에 주가 안 뜨면 애나가 약세를 해가지고 못 떴다.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핑계를 대겠다는 예. 거죠. 근데 이 사람 관상거의 사기꾼 한사입니다. 놀이끼리 한 게 사기치게 생겼는데 네.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는요, 1등 주식만 사시면 되고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제일 못 믿을 게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계속 올랐을 때 우리나라에서 계속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믿을 게 못 됩니다. 이런 거, 이거 또 이 언론이 이게 검은 경제라고 있습니다. 검은 경제. 검은 경제 신문 믿을 게 못 돼요. 네. 전문가들이 일반 그 투자자를 사기친 그런 그 검은 경제에서 나온 신문인데 네. 전혀 믿을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사람이 딱 하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는 거는 퍼밖에 없는 거 같아요. 퍼를 기준으로 했을 때 OECD에 제일 저평가됐다 이 부분인데 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글로벌에서 제가 삼성전자를 딱 이제 내놓습니다. 삼성전자를 전 글로벌에서 삼성전자를 내놨을 때 모든 부분에 삼성전자만한 회사가 있느냐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물론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일본에 1억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그런 주식 빼놓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주식 삼성전자만한 주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지금 우리가 저번에 1770까지 빠졌습니다. 여기서 270포인트 빠져가 1500 간다. 주식 안 할 거면 팔아도 됩니다.
주식. 자, 그리고 한번 까놓고 얘기합시다. 선물이 지금 230대인데 주가 오늘 빠질 줄 알면서 푹 끌어냅니까? 지금 자리에. 양승모 멘토님 단타 빼놓고 장기로 지금 푹 끌 자신 있습니까? 안 물어볼게요. 없죠? 그럴 자신 있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런데 푸시 하루 잠들 나와요. 하루 잠들 나온단 말이에요. 미칠 일 아닙니까?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럴 때서 단무지 정신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믿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저 경험입니다. 1등주 외에는 제가 코스닥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코스닥 저번에 급등했죠. 1등주만 올랐어요. 1등주만 올랐습니다. 네. 실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1등이야. 1등주만 샀어요. 예. 네,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앞에서와 뒤에서의 말이 틀릴 필요는 없다. 네. 일관된 주장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뭐 청산가치라든가 PER, PBR, 에비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치 청산 부분을 비교를 한다면 전반적으로 싸다라고 생각하면 강력히 매수를 하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를 일관할 것 같으면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런 에포트 쓰지 않는 게 차라리 저희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증시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런 장에서도 왔습니다. 네, 와야 왔죠.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일장 승천주 확인할 시간인데요. 네, 멘토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빵빵하게 해주는 내일의 승천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양수모 멘토는요, 현재 주식 비중이 많으신 관계로 현재 구간 시장을 지켜보신다고 하고요. 신청한 멘토는 내 코가 석자, 코 빠진 포스코, 그리고 휘청거리는 건설주 대우건설 가지고 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인기 많은 SK하이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양승모 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관망세 일과를 좀 하자고 했으니까요. 대신 이제 신청한 멘토가 좀 공격적으로 오래간만에 그렇네요. 오늘 저가 매수 내일 좀 노리는 것 같습니다. 각 종목별로 좀 강하게 좀 공격 매수 토임 잡으셨으니까 간결하게 좀 정의 좀 내려주시죠. 네. 예, 뭐 여러분 아다시피 뭐 제가 굉장히 좀 공격적인데 오히려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심상치 않았어요. 심상치 않았던 부분은 워낙 코스닥에서 이제 담보 부족이 많이 나고 하루에 2,000원씩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선물 그 선물이 아니고 그 반대 매매가 최근에 이제 신용이 이제 4조 4천억에서 브레이크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4조 5천억 깨지고 이제 브레이크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신용 잔고가 사실 제일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외수 덩거리거든요. 그래서 신용 잔고가 4조 4천억 정도에서 브레이크 들으면서 제가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했을 때 이제 첫 번째 뭐 당연한 거는 저는 이제 삼성전자는 항시 이야기 이제 편입을 무조건 해야 된다 주의죠. 물론 삼성전자를 갖고 제가 이제 5만 원 단타를 저희 회원들 진짜 무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제한으로 삼성전자 안 오르는 거는 사실 아마 내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좀 있다 저는 자신합니다. 뭐 갖다 퍼보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좀 억울하게 빠진 국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11위평이 돌려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세계 그 철강 그 산업이 구조 조정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조선을 포기하지 않고 철강 부분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중국이 네. 당시 잉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포스코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점에 계속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술적 분석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300일 이평에서도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떨어진 부분에 2분의 1이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마디론 하시는 분들이 떨어진 거에 2분의 1 떨어지면 주식은 반등한다 이런 부분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저점 분할 매수가 유용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건설주인데 저는 뭐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똑같아요. 11위평 돌리는 자리에서 한번 사보자. 이것도 똑같은 구간입니다. 자, 하락폭에 2분의 1 추가적으로 하락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건설주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대우건설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전형적이가 대우건설이 생각보다 부채가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건설자에 비해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건설 비중이 높고 이래서 제가 볼 때 어쨌든 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부가 딜레마가 있습니다. 돈을 찍어도 돈은 없어집니다. 계속 이제 스며드는데
어쨌든 간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튀어나오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금융시장이냐 아니면 이제 투기시장이냐 이렇게 볼 때 금융시장의 활성화는 좀 천천히 올 것 같아요. 왜? 돈을 이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 부분이 조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떤 부분들은 4대강 같은 거 왜 했느냐, 뭐 생돈 들였다 그거 아니거든요. 경제성장 발전 부분에서 물론 저도 4대강 반대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쨌든가 뭐 멀쩡한 돈을 파더라도 제가 볼 때 건설 부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건설 부분에 GDP가 높기 때문에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건설주 중에 대우건설이 가장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트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우건설, 포스코를 다 좀 당분간 풀로 해가지고 저는 한 1950 이상까지 한번 버텨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신청하면 또 예. 앞에서 돈을 자꾸 찍어내면 예. 두 군데로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예. 올라가든 내려온다 그랬죠. 예. 사실은 세 군데입니다. 어디 제 한 군데? 지갑으로 들어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네, 조금 웃음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게요. 네. 썰렁합니다. 썰렁하시네요. 올해간말에 이제 썰렁합니다. 종합 선물 세트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철강, 건설, 네. 그다음에 전기전자 무슨 뭐 종합 선물 세트도 아니고 가지고 오셨으니까 각 종목별로 그래도 가격 포인트 좀 잡아주시죠. 네. 멘토분들을 보고 시청자분들이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매수가와 목표가를 좀 잡아주시죠. 예, 삼성전자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제 제가 우리 주식승자 추천하는 그 단계를 어제 알았습니다. 네. 몰라가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 301평이 가장 관건이죠. 301평에 137만 원인데 네. 삼성전자 147만 원이 우리나라 전체 장을 올리고 내리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실적이 확실하게 이제 그 삼성전자 실적이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네.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삼성전자 지금 포트에 있는 상황이니까 SK하이닉스 이번에 네. 신규 편입하는 가격들. 예, 좀 SK하이닉스를 보시죠. 보시면 SK하이닉스는 저는 항시 3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자리. 10%는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대로 갖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대우건설은요? 대우건설은 굉장히 재미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대우건설 제가 이제 이 전문가 하기 전에 자기 매매할 때 대우건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대우건설은 제가 8,000원 이하사가 항시 12,000원에 팔았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네. 왜? 대우건설은 부도 안 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사실 7,000원 이하는 진짜 사상 최저 가격이고 실적에 비해서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은 한 20%에서 30%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장에 종합주가 빠지면 이 종목 더 빠집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위험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리에서 저는 한번 이번 자리에 지금 지수 1850에는 크게 배팅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도 투자 포인트 짚어주셔야죠. 예, 포스코는 제가 조금 전에 했죠. 악재 다 나온 그런 자리고요. 네. 포스코가 지금 보시면 이제 특이할 게 있습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네. 최근에 포스코가 외국인들이 매도가 사실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포스코가 11일평 돌리면서 21일평이 굉장히 가까이 있고 301일평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격이 마이너스 이격으로 굉장히 많이 벌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을 메우게 돼 있으면 이격도라는 게 뭡니까? 부모 있는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양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포스코 자리는 괜찮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포스코가 작년에 실적납이 영업 실적보다는 M&A 이런 분야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단기 일회성 비용이 좀 많았죠? 예, M&A, 그러니까 대외 비용이 많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스코는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포스코는 긴축 정책을 충분히 썼습니다. 그리고 네. 설비 투자라든지 연료절감 부분에서 굉장히 썼기 때문에 포스코는 지금 가격에 충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스코는 40만 원 떠도 절대 비싸지 않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이제 포트폴리오 부분, 특히나 이제 내일장 신청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청한 멘토가 좀 들어갔으니까 네. 다시 한번 화면으로 혜선 씨가 좀 상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양순모 멘토는 내일장 승천주가 없으시니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보고요. 신청한 멘토의 포스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편입가입니다. 29만 3,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3만 원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 27만 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이어서 대우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편입가입니다. 7,000원 설정해 주셨네요. 목표가는 7,920원이고요. 손절가는 6,48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기 좋은 SK하이닉스 편입가를 28,750원 제시해 주셨네요.
목표가가 29,920원이고요. 손절가는 24,48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네, 지금까지 내일장 승천주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기다리던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오늘장 시간이죠. 대비해서 선방을 했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검색창에 뜬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뜬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먼저 3천만 원 포트폴리오 종목 현황입니다. 최명성 멘토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셀트리온은요, 어제 설정해 주셨던 새로운 목표가 6만 원에 현재 대응 중입니다. 오늘 10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했지만 수익률은 여전합니다. 현재 수익률은요, 39.22%네요. 신팩은 손절가 6,800원에 매도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3천만 원 포트의 1위인자는 굳건히 지켜내고 계십니다. 오늘장 최명성 멘토는요, 현대 하이스코와 CJ 시푸드를 신규 편입 성공했는데요. 두 종목 모두 종가에서 3% 안으로 매수했고요. 현대 하이스코는 평균 단가 32,950원에, 그리고 CJ 시푸드는 2,600원에 편입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정대일 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달아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와 삼성 SDI를 수익 처리하셨던 정대일 멘토. 하지만 SL 오늘장 3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했지만요, 수익률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두 종목 모두 손실 구간이지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3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테스트 어제 손절가 하향 의견 주셨죠? 현재 손절가 2,000원으로 다시 대응 중입니다. 잉크테크와 서원인텍 내일장에서는 반등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어서 5천만 원 포트폴리오 종목 현황입니다. 김현금 멘토의 기아차 어제 출연해주셔서 종목 AS 해주셨는데요. 어제 주신 의견대로 시초가 59,300원에 매도했습니다. 수익률 4.59%로 차익 실현 내주셨고요. 그리고 광명전기와 우리조명지주는 손절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광명전기는요, 2,700원으로, 그리고 우리조명지주는 2,150원으로 손절가 상향 조정해 주셨네요. 이어서 나무노 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오늘장 4% 가까운 낙폭을 띄우면서 수익률 마이너스권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수익률은요, 2.49% 손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코오롱을 손절가 2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편입 이틀 만인데요. 좀 아쉽네요. SK 하이닉스는요, 오늘장 신규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시초가와 종가에 각각 10%씩 총 20% 매수해 주셨고요. 평균 단가는 29,050원에 편입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양수모 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살펴볼 텐데요. 오늘장 5% 가까이 밀려났지만 여전히 수익 구간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긴장했던 SK 하이닉스는요, 큰 변동성 없습니다. 현재 하지만 수익률은 마이너스 6.35%고요. 성우 하이텍 역시 소폭의 손실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억 원 포트폴리오 종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신창환 멘토의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들이 참 입장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늘장 2%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신창환 멘토 아쉬운 수익 구간이고요. 오늘장에서 포스코와 대우건설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신규 편입 시도했는데요. 포스코는 29만 3,500원에 편입 성공했고요. 대우건설은 7,000원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종가에 편입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효열 멘토의 포트입니다. 오늘장 자동차 3인방들이 약세였습니다. 기아차도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수익률은 5.83% 손실 보고 계십니다. CJ는 소폭의 상승 구간이네요. 이어서 김용준 멘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가 드디어 새 신규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내일장에서는 ICD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신규 편입 시도하는데요. ICD 투자 포인트 살펴보면요. 매수가가 15,000원, 목표가 18,000원에 손절가 14,000원, 그리고 비중은 15% 설정해 주셨고요. 이어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확인해보면요. 매수가 37,500원에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특별한 손절가 없이 하락 시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승천의 주쌤 김도영 MC가요. 금요일 막장 토크리그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고 하십니다. 네, 오늘장 특별한 편입 종목은 없으시고요. 내일장 신규 편입 종목 들고 오신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김도영 MC는 1억 원 포트로 운영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장에도 멘토들의 포트 선방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네. 도영 씨, 네. 주식 승천 10시 안 가시는 데가 없네요. 저 1억 원 포트 옆에서 이렇게 깜찍하게 안경 잡고 계시는 거. 네. 죄송합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네. 네. 뭐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1위가 된 거는 후벌주자로 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네. MC 고랴 금요일날 막장 그러니까요. 토크에 패널로 들어가서 포트폴리오 점검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막장 토크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분명히 들어가서 수익 실현 나왔고요. 네. 또 지역난방공사 시장 대비해서 견고하게 우상향 쪽으로 가고 있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는 콕콕 찍어서 저 주생 김도영이와 함께 트렌드를 읽어가면서 계좌 저도 1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깨알 같은 자기 자랑 해주시는 우리 도영 씨.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봐야죠. 네. 우리 멘토분들의 오늘 출연하신 분들의 포트폴리오 AS 시간 가져보는데요. 네. 누구부터 해볼까요? 저 양순모 멘토요. 그래요. 살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양성 멘토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우선은 좀 한진해운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해서 이제 이 종목을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네. 사실 오늘 한 5% 정도 빠졌습니다. 이제 뭐 어제 기준으로 이제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이제 좀 큰, 한 9% 정도대의 좀 수익권을 좀 보여주다가 오늘 좀 그 수익폭을 좀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일단 포트에 대한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일단은 뭐 부분에서는 일단은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성우하이텍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리가 너무 이쁩니다. 일단 시황적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네.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일단은 한 14,000원 기준으로부터 일단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14,000원 이하 여전히 매수존 유효하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SK 하이닉스 네. 이 종목 좋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된 국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매수 시점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손절가를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27,500원 손절가를 좀 하향 조정하면서 네. 일단 악재 리포트 별거 아닙니다. 일단 편안하게 일단은 들고 가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오늘의 AS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멘토. 네, 저 양승모 갑자기 멘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양승모 뭐 어떻게 된 멘토가 거죠? 이제 네.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빠르게 좀 해봤다라고 말씀 좀 네, 드립니다. 그럼 이제 신청한 멘토. 보여준 주셨네요. 네, 신청한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예, 시작합니다. 좀 뭐 여러분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양승만 멘토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게 크게 할 거고요. 대우건설은 제가 조금 전에 깊이 있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삼성전자는 여러분 깊이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에 301평 뛰어넘었을 때는 굉장히 큰 스트롱 바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른 주식에 비해서 무조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 보고요. 또 더불어 제가 볼 때 삼성전자 자동차 주식을 외국인들이 한번 팍 쳐버렸죠. 쳤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화학주도 한번 쳤다. 그래서 뭐 한국전력 이름 다 올라서 그래서 그 다음 보는 게 제가 포스코인데 포스코가 워낙 지금 301평에서 이익이 그냥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301평 뛰어넘면서 삼성전자 혼자 외에 한 개 꼭 따라가거든요. 그 따라가는 게 제가 봐 포스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지금 자리에 전부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막 5분이자는 못 내더라도 1분이자 이상 내가지고는 저점에 매수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잡주만이 갖고 있는 뭐 잡주도 치고 잡주도 빠지고 이것도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잡주 중에 1등 주식은 괜찮습니다. 코스닥 1등 뭐
이 시가총액 상위 이런 건 괜찮지만 나머지 주식은 과감하게 쳐가지고 이런 주식 따라가지고 차근차근 5% 10% 먹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승모 멘토와 그리고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 구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이제 보유 의견들을 강력하게 주었고 신규 편입 종목군들까지 언급이 되면서요. AS 시간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네. 저도 분명히 말씀드린 저는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 날은 진행자로 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에 구성되는 종목군들은 상세하게 금요일 날 막장 토크 시간에만 저는 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AS 시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내일장 무지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급락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브레이킹이 걸릴 것인지 아니면 관망세를 가내야 되는지 세 가지의 전략 중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 두 분들과 함께 출발해보죠. 네,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뉴욕 증시 출발은 어떠하고 또 흐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이제 경제지표 영향으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우선 아시아당에서 발표된 중국의 서비스업 지수는 이제 50을 상회하면서 성장세는 이어갔지만 문제는 이 수치가 9개월 내 최저치라는 점이 중국의 경기 둔화의 조짐으로 인식되면서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고용지표 또한 시장 예상치보다 모두 좋게 발표되면서 지금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계획은 지난달 발표와 같이 진행되거나 혹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명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미국 증시는 휴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포지션 보유 트레이더들은 지금 명일 유럽발 악재를 대비해서 지금 포지션 청산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미국의 증시 변동폭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휴장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매크로적인 지표들, 특히나 고용 지표와 비농업 부분 관련돼서 발표가 좀 나온 것 같은데 호불호가 좀 인식되고 있다. 과연 이것이 휴장하고 나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상당히 유럽 증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네, 그럼 유럽 증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쪽은 이제 금리 발표 하루를 앞두고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포르투갈에서는 지금 장관들이 있다는 사임에 지금 전국이 불안해지고 있고 이집트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군부의 개입 등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포르투갈에서는 긴축 노선 유지에 대한 우려감이 증가하고 이집트에서는 정권 1년 만에 또다시 혼란에 빠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악재들이 추가되면서 지금 명일 유럽적 정책 결과는 시장 안정에 우선한 결과가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유럽 쪽의 급락은 지금 쉽게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금 미국이 이 급락에 지금 기름만 붓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착각을 좀 했나 봅니다. 네. 현재 내일 휴장인데 그쵸? 오늘 미국장이 휴장으로 제가 좀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하겠고요. 네. 유럽 증시도 살펴보니까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지수는 지금 주간장에 이어 야간에도 소폭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모두 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간 코스피 또한 별다른 상승 모멘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연일 순매수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개인과 기관에서 순매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간 선물 자체도 이제 주간장의 워낙 급박한 변동 속에 하락이 크다 보니까 네. 이제는 지금 해외 증시 쪽과의 눈치를 보면서 관망세가 혼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글로벌 증시 알아봤으니까요. 내일장 증시,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전략 잡아야죠. 그러니까요. 내일장 전략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하락 더 빠질 것인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할 것인가 세 가지 전략 중에 살펴봐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양승 모멘토. 네. 내일장. 내일 시장 안 빠집니다. 일단은 지금 유럽장 1점 몇 프로 이렇게 좀 급락세가 나오는데요. 일단 네. 시장은 하락세는 안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1800포인트와 1820포인트는 여전히 배팅존이 유효하다. 다만 지금 목요일 날 장이 일단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 있고요. 또 금요일 날에 삼성전자의 실적 이벤트를 앞둔 이런 이벤트가 좀 대기 중입니다. 결국에는 시장도 좀 눈치 보는 이런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내일 구간부터 1800부터 1820 구간은 여전히 배팅 구간을 좀 놓여지 보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 보고 보면서 일단은 배팅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빠지지 않는데 이제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관망을 하고 나서 저가 눌림면서 잡자. 그럼요. 양승모 멘토 지금 막 미국에서 고용지표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네. 예상치 상회로 들어왔어요. 이걸 우리가 확대를 해서 가면 범 베네키 반응에서 조기 종료의 가능성을 시사하게 좀 더 긍정으로 가져가거든요. 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뭐 조기 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 자체가요. 일단은 상당히 저항 구간대에 좀 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구간대를 바로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자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어설프게 15,000포인트를 때리고 빵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기술적인 하락 구간은 있으니까 좀 전체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우리가 이제 좀 분할 매수에 대한 1,800과 1,820포인트에 대한 집중 매수 구간은 잊지 말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양순모 멘토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시황간에서 파생 시장의 포지션 분석을 좀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그 모습을 보면 내일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 부분은 없다. 네. 하지만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신창원 멘토. 예. 우리 시장 브레이크 걸까요? 글쎄요, 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풀로 걸었습니다. 풀로 걸는 이제 상승적으로 보기 때문에 풀로 걸었는데, 네. 글쎄요, 뭐 큰 수익은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안 나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수 전저점 간다 해봐야 50포인트 건널 필요 없는 그런 장세입니다. 네. 사실 제가 볼 땐 그래요. 저희 최근에 이제 제가 공방을 해보면 들어오는 분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선물 회원들이. 그 사이 선물 회원들이 50% 참 안타깝게도 이 시장을 떠난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그 수요가 확 줄어들 때 그때 항시바닥인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참 이번에 불가항력이었죠. 저도 이제 이틀 만에 정확히 이틀 반 만에 선물이 15포인트 빠지는 그런 참 사상 뭐 어떻게 보면 악재죠. 큰 사태가 벌어졌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보면 꼭 대박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쫄지 말고 지금 자리에서 서서히 매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창원 멘토 그런데요. 예. 우리가 계속 이제 신창원 멘토 브레이크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신창원 멘토 또 기술적 분석의 대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왜 상승을 가야 되는 것 중에 근거로 볼 수 있는 비법 하나만 기술적으로 하나 오픈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주식 승천이나 이제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굿모닝 대방에서 이야기를 항상 첫 번째 이제 전환선입니다. 전환선이 내일부터 브레이크를 들어요. 두 번째 이제 선행 스팬 1이 저항이거든요. 세 번째 이제 기준선이고 네 번째 선행 스팬 2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딱딱 맞았어요. 네. 이번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전환선에서 저항을 받고 뛰어넘으니까 이제 선행 스팬 1에서 저항 받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준선 가기 일부 직전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일목균형표 자기 자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행 스팬 1입니다. 내 앞자리에 선행 스팬 1을 뚫느냐 안 뚫느냐. 오늘 그 자리에서 주가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1855포인트입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지지와 저항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자리에서는 걱정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창원 멘토 얘기를 보니까 이게 일목균형표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저 부분에 이제 포지션 분석 보조지표를 좀 해보니까 네. 추가 가능성 열어두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볼 수 있는데요. 자, 내일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브레이킹 걸린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잘 보유해보자. 그리고 조금은 잘 견뎌보자. 이 두 분의 긍정의 기운을 갖고 저희 제발 방긋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멘토들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인사 나누면서요, 다음 주 더 좋은 내용들 가지고 오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순모 멘토 그리고 신창현 멘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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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네, 밤을 잊은 그대, I love 연기금이라고 외쳤던 저희 주식 승천의 셜록 홈즈입니다. 네. 저희 정재훈 멘토가요, 야밤에 한밤의 증시 데이트를 지금 시작합니다. 어머나. 바로 저희 방송이 끝나자마자 11시 30분 바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plus.cntv.co.kr 또는 네이버 같은 곳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샘플러스를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시 30분 바로 들어온다는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소식이 있죠. 잠시 후 정재훈 멘토의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면요. 네, 금요일에 저희가 주식 승천도 보고요. 또 멘토들의 무방에서 좋은 종목도 추천받고 거기에 문화생활을 위한 전시회 초대권까지 일석삼조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갱에 전시회 초대권 준다라고까지 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오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재훈의 11시 30분 오늘 야간 증시 데이트 이후에요. 내일 바로 8시 30분부터
장중 공개 방송이 샘플러스를 통해서 또 시작합니다. 자, 실적 시즌전에 주목해야 됩니다. 반드시 포트에 넣으면 승천할 수 있는 종목 대공개. 네, 샘플러스 플러스점 샘tv.co.kr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그 뒤에 공개 방송 끝나자마자 3시 반부터 제가 무료 공개 방송 오후 전략 방송 시작합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출생 김도영과 우리 혜선 씨 같이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